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3월 24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마침 다음 달에 있을 4월 3일 두 곳이죠. 4.3의 보궐선거가 딱 열흘 남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그 중에서도 모든 그 눈길이가 있는 창원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재선거하고 보궐선거는 어떻게 다른 거지? 이번엔 뭐 보궐선거가요? 4.3 보궐선거입니다. 둘 다? 네, 둘 다 보궐선거인데 많은 분들이 보면 재선거는 뭐고 보궐선거는 뭔가 좀 궁금해하시는데 짧게 설명드리면 보궐선거라 하면 국회의원직은 예를 들어 김영광 의원이 당선되었는데 하다가 중간에 뭐 다른 일로 사망을 하거나 또 보면 뭐 다른 어떤 죄에 연루가 돼서 빠이지가 날아갔을 때 권리가 생긴 부분을 갖다가 보충해 주는 게 보궐선거입니다. 재선거는 말 그대로 다시 선거는 선거가 무효화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영광 의원이 사실은 알고 봤더니 지난 2년 전에 3년 전에 국회의원 됐을 때 선거법을 위반해서 그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됐을 때는 다시 한다. 다시 한다 재선거입니다. 간단하네요. 예. 선거를 다시 하는 예, 재선거. 의미일 때는 그러면 지금 뭐 어느 지역이죠? 지금 마침 두 곳 다가 보면 경상남도예요. 보니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군데 이곳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노회찬 그 의원이 그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자금법 수사를 받던 그렇죠. 정치자금 수사를 받던 중에 자살했기 때문에 이것은 보면 이 보궐선거가 된 것이고요. 또 마침 보니까 지난해 연말에 보면 그 통영고성 경남 통영고성의 이군현 의원이 그 뭐 예결위원장까지 했고 이 양반은 저 이번 선거에서 20대 선거에서 사실 무투표 당선된 사람이에요. 근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맞았기 때문에 의원직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무투표 당선이라는 건 뭐 거의 뭐 저 이 자유한국당의 압도적인 지지력이다. 예, 근데 그러면 거기 뭐 그래도 거기 나온 민주당 의원이 좀 저 우리 황 대표한테 섭섭하다 그래도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굽니까? 간단하게 좀 알려주세요. 예, 그렇죠. 뭐 경남 통영 고성에는 자유한국당에는 이제 정점식이라고 이건 황교안 대표의 어디 직계 후배를 할 수 있죠. 공안부 검사 출신입니다. 그 정점식 후보가 나와 있고 민주당에는 뭐 저하고도 참 옛날 종편 시절에 참 많이 티격태격 그야말로 톰과 제리 마냥 티격태격했던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이죠. 근데 보면 아무래도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영광 실장 말씀하신 대로 통영 고성은 이군현 전 의원이 무투표 당선될 정도로 사실은 자유한국당세가 강한 곳입니다. 뭐 지금 최근에 뭐 나온 그쪽 지역에서 여론조사도 마찬가지겠죠. 뭐 여론조사는 뭐 대략 보면 뭐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큰 흐름으로 봐서는 한 5대3 정도로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양문석 후보를 갖다 앞서는 뭐 그런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원 성산으로 넘어가면 그게 이제 최근 재밌어요. 여론조사 결과는 어떤가요? 누가 나왔고 좀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죠. 우선 그렇죠. 노회찬 의원이 뭐 아시겠습니다만 노회찬 의원이 지난 2016년 총선 때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현재 더불어민주당이죠. 하고 야권 후보 단일화해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고 야권 단일 후보로 나간 거예요. 흔히 좌파 연합의 단일 후보로 나갔던 노회찬이 당시 현역 의원이던 강기윤 의원을 갖다 꺾었습니다. 그 양반 서울 뭐 노원에 있다가 거기서 옮겨간 거예요. 그렇죠. 노원에 옮겨갔는데 열치 않으니까 이제 그 공단 지역을 가서 민노총을 기반으로 그렇죠.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이제 그렇죠. 승리했는데 예. 정치자금 관련해서 이제 수사받다가 자살을 하고. 그런데 이제 현재는 보면은 아마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게 최근 여론조사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제가 안 그래도 좀 찾아봤어요. 보니까 3월 16일, 3월 17일 그러니까 정확히 일주일 전이네요. 그리고 3월 18일 월요일에 발표한 게 경남 MBC와 그다음에 리얼미터가 조사한 겁니다. 굉장히 보면 참 재밌는 것이 이 창원시 성산구 거주민 19세 이상 주민 5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했고요. 이건 꼭 해야 되니까 합니다. 95% 플러스 마이너스 4.4% 신뢰도 구간에서 신뢰도 구간이고 그다음에 그 응답률은 6.2%입니다. 유무선 ARS 각 50%고 구체적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 30.5%. 그러니까 사실은 노회찬 의원한테 졌던 19대 의원입니다. 강기윤 의원 도의원도 2번 했죠. 30.5%.
정의당의 이 정의당이 세요. 여영국 후보가 이 사람도 도의원을 2번 했습니다. 29%. 비슷하네. 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권민호 후보, 이제 거제 시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 창원 사람은 아니죠. 거제 시장을 지냈고 도의원을 지냈던 분인데 권민호 후보가 17.5%. 그다음 민중당의 손석형 후보가 13.2%. 다음에 보면 바른미래당의 이재한 후보가 3.6% 등의 순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기 때문에 이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계속 나왔던 것이 노회찬 씨가 국회의원 되었을 때 썼던 수법이 있죠. 좌파 연합. 이거 뭐 하겠네요. 뭐 그 사람 아주 하고 있어요. 아주 하고 있어요. 언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내일, 그러니까 3월 25일 그 보면 최소한 여영국 후보하고 권민호 후보 간의 후보 단일화는 내일 결정됩니다. 그럼 뭐 산술적으로 하면은 네. 자유한국당이 30%, 네. 그 좌파 연합 세력이 한 50% 되니까 네. 그 뭐 상당히 뭐 좌파 연합이 압도적이다고 일단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저도 그렇게 보는 게 왜냐하니까 지난번에도 보면은 노회찬 후보가 그런 식으로 당선되었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로 리얼미터 여론조사로만 보더라도 뭐 강기훈이 30.5%고 여영국 29, 권민호 17하면 합쳐버리면 벌써 50이 넘지 않습니까? 50이 되지 않습니까? 5대 3이 게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 그 227 전당대회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대표가 된 황교안 대표로서도 여기에 목숨을 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숨 걸고 있나요 지금? 목숨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좀 대표 같은 경우는 창원에 뭐 조그만 뭐 룸을 하나 얻었다고 그래요. 그저 뭐라 그러면 요즘 뭐라 그러 오피스텔이라고 그러나요? 그 조그만 그저 하여튼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뭐 주로 보면 창원을 중심으로 집중 공략을 하고 또 창원에 이따금씩 시간 나는 대로 보면은 옆에 통영고성 가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정부 차원에 저는 뭐 그 자세히는 안 들어봤는데 네. 정부 차원에서도 그 24조 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얼마 전이었죠.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겨냥한 뭐 선심보따리다 이런 얘기 듣고 있죠. 근데 거기 보니까는 그 김경수 예산이라 그래가지고 7개가 포함이 돼 있는데 네. 첫째 남부 내륙 철도가 4조 7천억. 아이고. 김천에서 진주를 거쳐 거제까지 가는 170km도 있고. 뭐 하여튼 뭐 큰 이제 돈보따리를 갖다 이제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건 이 보궐선거도 겨냥한 거겠죠? 사실은 그걸 갖다 겨냥해서 24조 원의 예타 면제하면서 거의 예타 면제 거의 40% 가까이를 갖다가 경남에다 퍼붓지 않았습니까? 그걸 염두에 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침 예타 면제 결정 나자마자 구속됐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수에 대한 동정 여론이 있느냐도 확인하는 선거가 될 수 있겠고, 이 정부의 이 돈보따리 푼 거에 대해서 이 지역 분들이 정말 뭐 고무됐는 건지 아니면 돈을 이렇게 함부로 흥청망청 쓰다는 것에 대해서 차갑게 비판할 건지 여러 가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선거일 것 같은데 뭐가 이번 표심으로 갈라질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보면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예타 면제지 예산을 갖다가 헬리콥터에서 때려 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이 저도 얼마 전에 2달 전에 창원 갔다 왔습니다만 현지에서 확인한 그 민심 자체는 그냥 싸늘하기 짝이 없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창원의 반감이에요. 아니 그게 뭐 원전 짓고 있는 게 있었나요? 아니죠. 원전이 아주 동해 쪽으로 짓고 있습니다만은 창원을 먹여 살리는 핵심적인 것이 두산중공업입니다. 근데 뭐 두산중공업이 지금 뭐 원자로 건설 이런데 특화된 그렇죠. 기업이죠. 그렇죠. 뭐 우리도 한번 다루었습니다만은 두산중공업에서 지금 보면 신한울 3, 4호기 이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 주기기 한 5천억 가량 됩니다. 5천억짜리 이 문제하고 지금 한수원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 문제도 그 문제지만은 앞으로 탈원전 정책이 계속되는 한 창원의 먹거리 미래는 없습니다. 먹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산이 지금 당장 보면 지금 한수원에 물리는 5천억을 받느냐 아니면 한수원에서 사실 3천억만 주겠다. 작은 걸 수도 있죠. 지금 앞으로 발주되는 것들에 발주될 거 생각하면 이 두산중공업이 제가 중동 가 보니까 네. 또 하나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해수 담수화 설비에서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입니다. 쿠웨이트 갔더니 그 뭐 두산중공업 아주 뭐 알아주더라고요. 그렇죠. 바닷물을 물로 만들어서 쿠웨이트의 생수값이 참고로 한국보다 쌉니다. 압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지금 또 원전 이제 그 공단 지역도 지금 뭐
뭐 침체돼 가고 있고 소득주도 성장, 네, 소주성. 중견기업 이하 중소기업들에게 이 가장 큰 이제 부담으로 또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문제들을 짚어볼 수 있는 게 될까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창원이라 하면은 경남 도청이 있는 곳이에요. 옛날 네, 그게 네. 이제 옛날 구속된 김경수에 대한 민심도 좀 알아볼 수 그렇죠. 있겠군요. 그래서 김경수에 대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예타면제 등등등등등등 해서 어떤 PK 민심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요즘 이따금씩 접하고 있는 PK 그 언론인들 뭐 주로 논설위원급 이상이죠. 네. 참 얘기해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밑바닥에 깔려있는 미묘한 게 하나 있습니다. PK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약간 배신감, 섭섭함이에요. 이게 호남 정권이지 PK 정권이냐? 그겁니다. 아, 그런 또 미묘한 또 아 정서가 있죠. 있구나. 아까 흔한 얘기로 뭐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말이야 무슨 뭐 떼놈이 번다고 우리가 그렇게 밀어줘서 노무현 이후에 또 문재인을 만들어 내었건만 왜 문재인을 갖다가 사사건건 호남만 챙기느냐 하는 그런 섭섭함이 있어요. 야, 보궐선거라는 게 사실 뭐 작은 거잖아요. 300개 중에 2개의 의원을 새로 뽑는 예. 건데 이게 이렇게 많은 그 현안들과 관련돼 있는 경남의 저 핵심 마창진이라 그랬잖아요. 네, 마산, 이제 창원, 저 진해. 창원이 있는 거기에서 벌어진다라는 게 앞으로의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스코어는 네. 그 창원은 저 자유한국당이 극복하기 어려울 만큼 좌파 연합표가 지금 많이 깔려 있다라는 게 지금 여론조사인데 네. 지금 황교안 씨가 이걸 뒤집는다면은 황교안 저 대표로서는 정말 뭐 이제는 좀 뭐 천군 만마를 얻는 그런 셈이겠죠. 황교안이 이기면은 문재인이 죽습니다. 또 문제는 아니 보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자, 문재인이 추구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보면 24조 원의 그야말로 돈 뿌리기 예타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보면 호남 편향의 문재인 인사 정책의 문재 인식 인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정부 여당은 보면 황교안을 잡기 위해서 그야말로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그렇네요. 이거 김학의 건을 갖다 들먹이면서 가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주 전장터는 사실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6.25 전쟁 때 100만 고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조그만 그 산을 놓고 죽기 살기로 몇 개 사단이 들이붙는 이유가 이것이 큰 흐름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황교안이 살면 문재인이 죽고 문재인이 웃으면은 황교안은 당내 입지가 이제 어려워집니다. 제가 보니까 말씀 듣고 나니까 황교안 씨가 창원에 가서 그 단칸방을 얻어가지고서 목숨을 걸 만한 이유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나를 죽이겠다고 지금 뭐 김학기도 뭐 끄집어내고 네. 뭐 KT 무슨 뭐 근무했던 아들 얘기도 끌어내고 지금 뭐 사생결단으로 달려오는데 거기에서 그냥 뭐 슬그머니 사라지려면 누가 있겠 죽기 살기로 싸워야지 뭐. 이런 거 있죠. 이해찬 씨가 늘 이야기하는 20년 집권, 50년 집권, 100년 집권. 첫 전쟁터네 이게. 첫 전쟁터가 바로 창원의 성산입니다. 황교안이 내가 그래도 그냥 힐 죽을 시원찮은 남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첫 번째 기회인 것 같고 이거 보시면서 네. 예전에도 뭐 보궐선거들이 정말 전국의 흐름을 바꾸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네. 혹시 뭐 평생 이거 저 정치 평론 전문이신데 기억나는 비슷한 선거 없나요? 그건 제가 선거 사무장으로 보면은 지휘했던 1994년 파리 대구 수성갑 보궐선거입니다. 제가 모셨던 박철원 의원이 94년. 네. 그 YSC래네요. 네, 정확히 25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박철원 의원 보좌관 하다가 박 의원이 이제 의원직이 날아가고 감옥 가고 그 부인인 현경자 여사가 후보로 나왔을 때 그야말로 그 당시에 민자당은 그야말로 풀 배팅을 했어요. 그래서 정청화 후보를 내고 선거 지휘를 김윤환, 정호영, 강재섭이 지휘했습니다. 강타자들이 지휘를 했고 저희는 진짜 외롭게 현경자 여사 오로지 보면 박철원 의원. 근데 거기서 박철원 의원의 부인 현경자가 더블 스코어를 이겨버렸어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1년 반 동안 뭐 신한국 창조다 하면서 칼바람을 휘두르던 YS 정권이 흔한 말로 기가 꺾이게 됩니다. 역사의 기억이 나네요. 기억이 나. 그 흐름 속에서 결국은 DJP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당시 그때 기사. 그러니까 이번 경남의 그 보궐선거 특히 창원 성산? 창원 성산입니다. 뭐 거기는 뭐 이제 문재인이 죽느냐 황교안이 죽느냐 사생결단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